8장의 연습 문제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기말고사가 임박해 있는데 8장에서는 예제 문제하고 지금 하는 이 문제들을 가지고 출제를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3번, 6번, 7번, 9번, 10번, 12번 이렇게 6문제인데 내용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한번 보면서 정리를 해봅시다. 먼저 3번인데요. 좋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반송파의 파장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문제인데 우리 수업 시간에 100MHz는 풀어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풀었던 걸 생각해 보면 F가 100MHz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거는 메가가 10의 6승이니까 이건 10의 8승 헤르츠라는 얘기죠. 그렇죠? 뭐 99점 몇도 있고 뭐 100점 몇도 있고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돼 있고 우리가 사용하는 식은 빛의 속도 c는 f 람다 이런 식이 됩니다. 그렇죠? 람다를 구하면 이게 이제 파장이죠. 람다는 f분의 c가 되는데 빛의 속도는 3 곱하기 10의 8승.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건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대략적으로 뭐 문제에 별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으면 빛의 속도는 항상 3억 미터, 초속 3억 미터 이렇게 써줘야겠죠. 그래서 3 곱하기 10의 8승 나누기 그대로 10의 8승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파장은 3m가 됩니다. 그런데 이 라디오 방송국이 꼭 FM만은 아니잖아요. 우리 AM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AM 같은 경우는 540kHz부터 뭐 100 몇몇 kHz 이 정도까지 이렇게 나오게 돼요. 예를 들어서 100kHz다. F가 100kHz 이렇게 되면 이거는 10의 5승 헤르츠가 되겠죠. 역시 AM이든 FM이든 전자기파는 동일한 속력을 갖고 갑니다. C는 F 람다 이런 식이죠. 람다를 구해보면 F분의 C 앞에서 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단지 주파수만 이제 10의 5승헤르츠로 바뀌었을 뿐이죠. 자, 그러면 요거는 3km 이렇게 되겠죠. 파장 하나가 3km, 이건 3m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부 다 라디오파의 범위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파동, 이건 빛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파동의 경우 속도는 항상 주파수 곱하기 파장 또는 주기분의 파장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요거 잊지 않고 잘 대입해주면 이 문제는 잘 구할 수 있겠죠. 네. 여기서 3번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6번인데요. 전자기파의 파장을 측정하니 600m였다. 파장이 주어져 있네요. 파장이 람다는 6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파의 주파수를 구하라. 자, 이번에는 거꾸로 주파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F는 똑같은 식을 써서 람다분의 C가 됩니다. 지금이 F가 600이네요. 그렇죠? C는 3 곱하기 10의 8승 또는 3000 곱하기 10의 5승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래서 600 해주면 600분의 3000은 5죠. 그래서 5 곱하기 10의 5승 또는 0.5 곱하기 10의 6승 그래서 0.5 10의 6승이 메가죠. 메가 헤르츠 또는 500 곱하기 10의 세제곱이라고 해도 되겠죠. 500 킬로 헤르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써볼 수 있습니다. 식은 3번에서 사용했던 식과 동일한 식을 쓰게 되는 거죠. 속력은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다.
그럼 500kHz는 바로 뭐가 되겠어요? 라디오파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이게 전자기파 스펙트럼이죠. 그래서 우리 500m 그러면 여기가 우리 300m였잖아요. 여기 300m였는데 이 부분보다 조금 더 긴 이번에 500 참 kHz를 구해야 되는 거죠. 500kHz 여기 1MHz가 이 영역이 1MHz입니다. 이 영역이 1MHz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이쯤 되면 이제 100배 되겠죠. 100MHz. 그래서 0.5MHz는 이 바로 옆에가 되겠죠. 여기가 이제 1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요쯤이 바로 라디오파 영역이 되는 거죠. 전체 라디오파 영역. 그래서 어느 부분인가 이 전자기파의 종류는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 F가 지금 500kHz로 이렇게 구해졌죠. 종류는 라디오파라고 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7번 문제인데요. 자외선 D의 파장 범위를 결정하라 그랬는데 방금 전에 봤던 이 전자기 스펙트럼 있죠. 여기 보면 파장 범위가 여기서 보면 자외선이 한 요 정도 여기가 색깔을 좀 있는 걸로 바꿔볼까요? 여기가 자외선 영역이죠. 이쯤이 그리고 여기 요 정도부터 그래서 파장 영역이 이 정도가 되고 주파수 영역은 한 요 정도가 되는데 우리 교재에 보면 교재 301페이지에 이 자외선 설명된 부분에 가보면 여기 주파수 범위가 대략 7.5 곱하기 10의 14승 헤르츠로부터 18승 헤르츠까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여기 10의 14승 범위 여기 한 7 곱하기 10의 14승 범위부터 10의 18승 범위까지 이 정도의 주파수 영역이 됩니다. 그럼 파장은 여기 보면 이런 영역이 되겠죠. 직접 한번 계산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장을 구하시오 그러면 람다는 F분의 C가 되겠죠. C가 3 곱하기 10의 8승 그리고 F가 우리 7.5 곱하기 10의 14승 그러면 7.5분의 3 하면 4 나옵니다. 4 그렇죠? 예. 0.4 0.4 곱하기 10에 이게 마이너스 6제곱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400 나노미터 정도가 돼요. 그죠? 400 나노미터. 그리고 10의 18승 헤르츠를 갈 때는 그때는 F는 10의 18승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10의 18승분의 3 곱하기 10의 8승 해주면 요거는 8 곱하기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이렇게 나옵니다. 마이너스 10의 10승은 마이너스 9승에 여기 0.3인 거죠. 0.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그래서 여기 는 하면 이거 0.3 나노미터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짧기로는 0.3 나노미터에서부터 길기로는 약 400 나노미터 정도까지 이 정도가 자외선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정도의 일부는 한 10나노미터 정도까지는 X선하고 겹쳐 있습니다. 정확히 우리가 어떤 영역부터 정확히 엑스레이고 또 어떤 부분부터는 자외선이고 이게 아니라 이게 경계가 모호하게 되어 있죠. 주파수 여기 스펙트럼 전자기 스펙트럼을 보더라도 이 영역은 겹쳐져 있어요. 그렇죠? 자외선과 X선이 한 절반 이상은 겹쳐진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마선과 X선도 그리고 다른 것도 이제 하지만 이제 마이크로파 적외선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구별이 이렇게 이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여기 7번까지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문제는 9번입니다. 전구를 켜면 전구의 필라멘트의 온도가 300K에서 3000K로 증가한다. 전구가 꺼져 있을 때에 비해 전구가 켜져 있을 때 방출하는
에너지는 몇 배가 되는가 그랬는데 이거 우리 이제 본문에서는 잘 공부 안 했었는데요. 에너지 방출 에너지 시간당 에너지 그래서 T분의 에너지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방출하는 에너지 이게 이제 에너지 나누기 시간이니까 와트의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력 또는 뭐 일률 출력 그래서 파워의 문자 P를 가지고 사용하게 되면 이 파워는 방출하는 에너지 비율이라는 얘기죠. 시간당 에너지 이 값은 절대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이렇게 300에서 3000으로 10배가 되잖아요. 그러면 방출하는 에너지는 무려 10의 4제곱배가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커지죠. 그래서 필라멘트의 온도가 300K일 때에서 3000K로 증가할 때 방출하는 에너지는 10,000배가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1000배. 더 중요한 건 이제 절대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 이게 이제 어떤 온도를 가진 물체가 방출하는 에너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걸 우리는 슈테판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잠시만요. 슈테판 법칙 또는 슈테판 볼츠만 법칙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이 사람의 이름을 이제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슈테판의 법칙은 이 방출 복사가 전자기파를 방출하는 물체, 어떤 온도를 가진 물체가 전자기파를 방출하는데 그 방출 복사 비율이 방출 복사량이 절대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 이런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9번은 해결했고요. 요거는 이제 다음 문제, 이거는 다른 문제에서 나오는 거예요. 9번이 아니라 10번에 가보면 인체에 대한 흑체 복사 곡선의 최고점 파장은 무엇인가? 이것은 어떤 종류의 전자기파인가? 하는 문제인데 여기서 이 온도하고 요걸 갖다 써야겠네요. 온도와 방출하는 방출 복사 파장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제 맥스라고 되어 있는 건 방출 복사의 복사 에너지가 제일 큰 파장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런 그림을 봤었는데요. 어떤 특정한 온도를 가진 물체가 방출하는 방출 복사 분포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요거 보니까 요게 제일 세잖아요. 이때의 파장이 녹색 파동이 되죠. 이게 이제 태양이에요. 태양의 온도와 같은 온도를 가진 물체가 방출하는 복사 스펙트럼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적외선도 방출하고 가시광선, 자외선도 방출하는데 그 중에서 녹색이 가장 큰 세기로 방출이 되죠. 자, 이거를 이제 인체에 대한 흑체 복사 곡선이라고 하자면 인체의 온도가 주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요걸 가져다 이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전자기파냐? 이제 파장을 구해봐야겠죠. 람다 맥스는 온도가 310 절대 온도 써주면 됩니다. 0.0029가 되는데 이게 근사적으로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에요. 그렇죠? 29 반올림하면 3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근사적으로도 구해보면 3분의 3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5승 정도가 나와요. 10의 마이너스 5승 미터 이렇게. 그러면 요거는 10의 마이너스 3승의 100배죠. 100분의 잠시만요. 10의 마이너스 6승의 10배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10의 마이너스 6승의 10배. 그래서 10 마이크로미터 정도가 나오더라. 이거보다 약간 더 짧은데 근사적으로 10 마이크로미터. 그럼 10 마이크로미터는 우리 전자기파 스펙트럼에서 봤을 때 앞에서 앞으로 가볼까요? 전자기파 스펙트럼으로 가보면 여기 10 마이크로미터 그러면 마이크로가 이제 10의 마이너스 6승이잖아요. 여기 색깔이 잘 안 보이죠? 여기 10의 마이너스 6승 그러면 적외선 영역이 되는 겁니다. 적외선 영역. 그래서 다시 문제로 가보면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적외선 영역이 되더라. 적외선 영역 중에서도 이제 아주 긴 적외선이죠. 예. 그래서 이제 장적외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적외선. 어떤 종류의 전자기파인가? 근데 우리가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적외선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700나노미터에서 400나노미터 정도까지가 가시광선이 되잖아요. 이거보다 더 길면 이쪽으로 가면 적외선 이렇게 되는 거죠. 이쪽으로 더 짧아지면 자외선이 되는 거예요. 10마이크로미터면 여기 700나노미터, 800, 900, 1000, 1마이크로미터 이렇게 있겠죠. 1마이크로미터. 700나노미터가 0.7 마이크로미터예요. 0.7. 그러니까 1마이크로미터보다 좀 한참 더 가면 10배가 되면 10마이크로미터가 있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한 온도가 300켈빈 이상 되는 300켈빈 정도, 그죠? 이 정도가 되는 온도가 가지는 이 방출 파장의 가장 센 방출 파장의 값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0번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 식은 0.0029을 외우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죠? 람다하고 t가 람다 맥스 곱하기 t를 곱하면 이게 일정한 값을 갖는다. 요 정도로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네. 자, 그리고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죠. 자, 온도가 1500K인 난로의 배열하는 부분이 가장 강하게 방출되는 전자기파의 파장. 똑같은 문제예요. 그죠? 하나는 300도고 하나는 지금 1500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에 또 똑같이 한번 넣어봅시다. 이 식에. 람다 맥스는 이게 이제 1500도로 바뀌는 거죠. 더 증가하는 거죠. 그럼 몇 배 더 증가해요? 5배 온도가 약 5배. 이걸 이제 300이라고 두고 3, 5, 15 하면 1500 5배 파장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파장이 아니라 온도. 온도가 곱하기 5배가 되면 파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5분의 1로 줄어들어야겠죠. 아까 10마이크로미터였단 말이죠. 그러면 이때는 2마이크로미터 정도가 되겠죠. 이 정도가 되면 좀 이제 짧은 적외선에 속합니다. 이건 긴 적외선,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짧은 적외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율 가지고 풀면 10번하고 12번 문제를 같이 확인해서 풀어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8장의 과제로 하는 이제 문제는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8장 정리를 하고 사실 한 25분 정도 되는 강의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뭐 별로 특별히 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8장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모자라는 시간은 우리 이제 그 기말고사 풀이 할 때 같이 좀 출석을 좀 체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들 많으셨고 우리 시험로 잘 정리해서 그래도 좀 더 홀가분한 겨울 방학을 맞이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칩니다.